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개인택시 매매 상사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대표 이원보입니다. 대표님, 예. 인천 개인택시가 이번에 번호판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요 근래 개인택시 가격이 1억 500까지 상승했다가 한 달 만에 거의 한 2천만 원이 올랐다가 요즘 좀 주춤한 하락세로 다시 돌아섰어요. 네. 그러면 오늘 2022년 12월 3일 예. 개인택시 번호판 값은 얼마나 해요? 오늘 시세로는 저희가 9,600에서 9,700 사이에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내린 건가요? 예, 좀 내리는 추세로 돌아섰어요. 왜 갑자기 올랐던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유로6 미국 지역으로 그 수출하는 차량이 500대가 네.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내수로 돌아섰어요. 네네네. 그리고 500대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전기차 신청해놓고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 물량들을 잡으려고 앞다퉈서 이제 번호판을 찾게 되니까 그 일시적인 폭등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최고 얼마까지 올랐었어요? 1억 500까지 올랐었어요. 네. 예. 그럼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9,600에서 9,700 사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많이 빠졌네요. 예. 네. 계속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럼 앞으로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변동은 없을 건데 9천만 원 선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9천만 원대면 그 전에보다는 조금 오른 가격이잖아요. 많이 올랐죠. 전에는 정상적으로 매매 가격 했을 때는 인천이 한 8,500만 원 선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와 있었어요. 네. 그 오른 이유가 뭐 정부 정책이나 인천시 개인택시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개인택시를 5년 보유하시다가 다시 새 차로 바꿨을 때 150만 원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1년에 1,400대 하나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예산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인천 개인택시 기본요금이나 할증요금이 올랐나요? 아직은 서울 쪽은 올랐는데 인천 쪽은 아직 뭐 안 오르고 2월 달경에 아마 반영해서 오를 걸로 보고 있어요. 대표님, 예. 그 인천 개인택시는 부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현 시점은 있죠. 다른 타도시는 거의 다가 부재가 해제됐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인천, 그 다음에 수원이 해제가 안 됐는데 인천은 12월 5일 0시부로 해제가 돼요. 12월 5일이면은 월요일.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네요, 그죠? 월요일 0시부터 가격이 부재가 해제됩니다. 네. 기본요금 인상이나 할증요금이 인상되면 예. 개인택시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처음에는 한 3, 4개월 정도는 수익이 좀 떨어질 거예요. 아, 왜 그러죠? 일단은 피부에 와닿은 금액이 있잖아요. 예. 기존에 5천 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천 원, 8천 원 대야 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부담이 가니까 당분간은 좀 꺼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저희가 주기를 보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요금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좀 타는 걸 꺼려 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축을 하죠. 아무래도 네.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그러다가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손님들이 타게 되면서 좀 수입이 좀 좋아질까요? 그렇죠. 지금 인천 개인택시가 몇 대나 되죠? 저희가 법인 택시는 제외하고 개인 택시만 9,000대가 조금 빠진데 8,978대 정도 됩니다. 네. 인천 개인택시 기본요금이나 할증요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서울이 제일 먼저 오르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3개월 후에는 인천이 꼭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지금 조절 중인가 봐요. 근데 거의 서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요금 인상이나 할증요금 인상되면 한 달에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요? 그 허기 나름인데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선호를 해요. 시간에 구애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시간이 구애가 됐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아무래도 부재가 해제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손님이 많은 시간대 골라서 일들을 하면 아무래도 편하고 수익 면에서도 좀 나아지겠죠. 요즘 대표님께서 개인 택시 매매를 하시면서 느끼는 뭐 개인 택시 양도 양수의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전에는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가 6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요즘은 일주일에 6대, 7대 정도를 매매를 하는데 젊은 층이 7명. 그리고 명태에서 오시는 분이 3명 정도. 네. 예. 그 추세로 나가고 있어요. 여자분들도 좀 오세요? 그러면요. 여자분들, 주부들도 요즘은 개인 택시 양도 양수 조건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자가용 경력으로도 지금 살 수가 있거든요. 자가용 경력만 맞으면은 교육받고 지금은 많이 들어오세요. 인천 개인 택시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천태만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왔다가 네네. 저녁에 해 떨어지면 바로 끝나니까 매달 찍는 걸로 계산하면은 한 20만 원 선을 찍나 봐요. 네네네. 노인층들은. 네네네. 근데 젊은 층들은 요즘은 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네네. 콜로만 움직여도 하루에 한 30만 원 벌이는 되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경비 빠지면은 한 20만 원 정도는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네. 그럼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부재가 있을 때는 20일 일했잖아요. 네네. 20일 일해서 한 400에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 500까지 했는데 이제 부재가 해제되니까 아마 젊은 층들은 그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네네. 아이오닉 6 때문에 이번에 그 인천 그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아이오닉 6 이 가격은 얼마나 해요? 정부 보조금 빼고 4천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6가요? 예, 3,700,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전기차를 요즘 구매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의 지금은 전기차 추세죠. LPG 차량 같은 경우는 하루 유가대가 LPG가 보통 6만 원 정도 먹는 걸로 봐요. 네네. 6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 2만 원이 채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계산했을 때 차 할부금이 나오죠. 한 달 계산을 하게 되면은 4만 원 정도 캡이 나니까 20일 기준을 했을 때도 한 80만 원. 그러니까 할부금이 나오죠. 그래서 전기차로 많이 선호를 하세요. 요즘도 정년퇴직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많이 있었죠. 주로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네. 공직이나 은행이나 학교 교사 출신들, 네네. 소방관들도 좀 많이 오세요. 그리고 주부들도 많이 오고.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택시를 양수해서 운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그러죠. 요즘은 차에 보면 블랙박스들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네. 전에는 손님하고 마찰이 생겨서 법적 분쟁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블랙박스가 안에 녹화각이 다 되기 때문에 요즘은 손님들도 그러고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점잖해지셨잖아요. 네네. 전에는 차에서 막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은 없잖아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택시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살 수 있는 방법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신용상에 큰 문제만 없으면은 신한은행에서 행복택시자금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지금 융자가 돼요. 뭐 차에 저당이나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신용대출을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전에는 3.2%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요즘은 8%, 9%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금리 부담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건 요 인천에서만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바로는 인천에서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밖에 안 해요. 신한은행. 예. 개인 택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개인 택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은 여러 가지 보장되는 것도 있어요. 일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봐요. 쉽게 말해서 치킨 가게를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가게 보증금, 권리금, 집기에서 다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그걸 접었을 때 손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개인 택시는 남바 사러 있지 차 사러 있으니까 그렇게 큰 손실률이 없고 그리고 나가면 거의 다 현찰이잖아요. 카드 찍어도 바로 입금이 되니까 금전적으로 부담 없고 띠낄 염려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낫죠. 그리고 큰 나이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수익면이 좀 그렇죠. 집에 뭐 대학교 다닐 수 있는 자녀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개인 택시 운전해서는 좀 힘들죠. 대학교 다니는 자녀 한두 명만 있어도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인 택시에서 번 돈 전부 다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 택시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좀 예, 알려주십시오. 첫째가 음주죠. 아, 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동료들하고 이제 일 끝나고 약주들 한 잔씩 오고 가시는데 저녁에 술을 늦게 마시면 아침에 숙취 때 숙취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때 한 8시간 정도가 지나야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술 다 깬 것 같다 하는 기분으로 나왔을 때도 음주 불면은 많이 드시면은 그게 나와요. 나왔을 때 본인은 못 느껴도 손님은 느껴요. 손님은 술 냄새 나면 손님이 요즘 신고를 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여자분들 특히 여자 승객분들이 타가지고 잠이 들었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돼요. 손 대면은 성추행이 돼요. 네. 그냥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손님이 잠들었다고 해서 그걸 흔들어서 깨우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옛날같이 너그럽게 봐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조금만 잘못은 성추행이 되니까 꼭 지구대 가서 해결하시라고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요즘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좀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이 있으면 대표님하고 또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